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쁜 코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코의 길이, 콧대의 높이, 코끝의 모양, 전체적인 라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한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코와 입술 간의 각도가 될 텐데요. 오늘은 이런 코와 입술 간의 각도, 비순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순각이란 이제 한자 용어가 될 텐데 코, 비, 입술, 순, 코와 입술의 각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비순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코를 얼마나 높여야 될까, 얼마나 얇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될 텐데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 중에 이제 입술과 코끝과의 각도도 굉장히 이제 미적인 요소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입술과 코의 각도에 따라서 세련돼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남성적으로 보이고 여성적으로 보이고 다양한 이미지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술과 코의 각도는 코 성형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순각 각도라는 것은 당연히 정해놓은 각도가 있는데 꼭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정해져 있는 각도는 남성으로 봤을 때는 90도에서 95도 정도, 여성으로 봤을 때는 95도에서 105도 사이를 이상적인 각도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도만 보게 되면 남성의 이제 비순각은 직각에 가까운 각도가 될 거고요. 여성의 각도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각도가 큰,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들려있는 코 모양이 이상적인 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가 살짝 들려있는, 입술과 코의 각도가 좀 벌어져 있을 때 옆에서 봤을 땐 코의 라인도 살짝 곡선이 생기기가 쉽고 길이도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이 조금 더 여성성을 드러낼 수가 있고 코가 이제 직각에 가까울수록 코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좀 남성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각도 때문에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각도 차이가 이제 남성적인 느낌, 여성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구성에서 비순각의 각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순각의 각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도라는 게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고 두 이제 선의 각도를 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비순각을 조절한다는 건 코 쪽 면의 각도를 조절하는 게 되겠죠. 다른 면에서 봤을 땐 입술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돌출입일 경우에는 뼈를 조금 더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치아가 좀 돌출형이면 교정을 통해서 좀 집어넣으면 이런 비순각이 더 커지게 되겠죠. 코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코의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조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각도 조절은 가능하다가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순각 각도를 조절할 때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 있냐? 첫 번째는 코의 길이가 될 거고요. 코의 길이라는 게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너무 짧아도 안 좋겠죠? 코의 길이는 남성에서 조금 더 긴 느낌을 내는 게 좋을 거고 여성에서는 조금 더 짧은 느낌을 내는 게 좋을 텐데 당연히 비순각을 줄이려고 할 때는 코끝이 내려오기 때문에 코의 길이가 늘어나는 쪽으로 갈 거고 비순각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코 길이가 짧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하지만 여성이어서 비순각을 늘린다고 이렇게 할 때 원래 코 길이가 짧은 분들을 비순각까지 줄여놓으면 코 길이가 너무 짧아지고 또는 남성에서 각도를 맞춘다고 비순각을 좁힐 때 원래 코 길이가 긴 분인데 이걸 좁혀버리면 코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코 길이도 따져가면서 이런 비순각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콧구멍의 노출 정도가 될 텐데요.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면 이것도 이제 보기가 좋지가 않을 거고 특히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어른들은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선입견이 콧구멍 노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각도를 만든다고 비순각을 좀 벌려버리게 되면 콧구멍 노출이 조금 더 많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콧구멍 노출이 원래 좀 있는 분들이라면 각도를 꼭 맞추기 위해서 비순각을 늘리는 거는 좋지가 못할 거고요. 남자분들에 있어서 비순각을 좁힌다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원래 콧구멍 노출이 거의 안 되던 분이라면 오히려 화살코가 되거나 이런 좋지 않은 면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콧구멍 노출 정도도 비순각 각도 조절 시 꼭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돌출입 유무가 될 텐데요. 이런 돌출입이 있는 분들은 일단 입술의 각도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도를 맞춘다고 정상적인 이상적인 이제 비순각을 만들면 콧구멍이 오히려 들려 보이거나 코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버리겠죠. 이럴 경우에는 좋지 못한 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꼭 비순각을 맞춘다기보다는 돌출입
돌출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비순각을 맞추거나 아니면 돌출입 때문에 비순각을 조금 더 각도를 줄이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중의 길이가 될 텐데요. 이상적인 비순각을 만들기 위해서 코끝의 각도를 조금 더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인중이 보이는 면이 길어질 거고, 또 반대로 맞추기 위해서 비순각을 조금 더 좁힌다 그러면 인중이 보이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중의 모양이나 인중의 길이감도 얼굴 전체의 비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코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인중 길이가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그것도 이제 비율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꼭 비순각 조절을 할 때는 이런 인중의 길이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 성형 시 비순각 각도를 조절 예정이시라면 이처럼 코의 길이, 콧구멍 노출 유무, 돌출입 여부, 인중의 길이, 이런 4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와 입술의 각도, 비순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코 상담을 하다 보면 코의 높이라든지 코끝의 모양, 코 전체적인 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요소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코와 입술 간의 각도, 비순각이 될 것 같습니다. 코 성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비순각을 고려하지 않고 코 성형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원치 않은 불만족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이제 비순각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정확한 각도라든지 요소들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 공감 채널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